다음은 지층 주상도에 토질별 종류를 설정하고 지표면 가상선을 설정하며 번호별 보링홀에 대하여 지질 주상도의 토질층 높이를 설정하여 지층 속에 토질층별 가상의 입체적 서피스면을 만들어 이후에 나오는 흙막이 공사에 대한 수량을 간단히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대지에서 토공 산출 작업을 하는 범위를 평면상에 지정함으로써 대지 외축으로의 작업의 한계 범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작업 범위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미리 작업을 좀 해 놓았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좌상단에서 우하단에 작업하려고 하는 범위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작업 범위가 설정되었다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통 작업 요소들이 이 토공을 산출하려는 작업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은 여기 보이는 좌상단의 측량점, 우상단 측량점, 우하단 측량점, 좌하단 측량점 요 네 점들을 포함하여 작업 범위를 설정하면 당연히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만 주의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범위 설정 명령 버튼 우측에 레벨 표시라고 보이는 콤보 박스가 있는데 콤보 박스를 클릭해 보면 GL과 EL이라고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보링홀에 토질별 높이를 입력 시에 GL로 입력하는 방법과 EL로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보통 도면에 GL로 표시된 것과 EL로 표시된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면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지질 주상도 테이블 레벨값 입력 시에 여기 보이는 요 부분입니다. 레벨값 입력 시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도 토질층 종류 입력 및 잔토 처리 할증값을 주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지층 주상도 중 토질층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위하여 굴착계획 단면도를 띄웁니다. 굴착계획 단면도를 클릭하면 여기 단면도에 주상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면도가 여기 첨부된 자료 중에서 지질 주상도 보링홀별 토질값들과 비교해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또 단면도를 좀 잘못 그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주상도를 그려놓았습니다. 보고서 지질 주상도를 분석하여서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토질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1번에 토질층을 입력하는 칸의 우측에 설표를 클릭하고 매립층을 클릭한 후 첫 번째 매립층을 클릭한 후 스페이스 실행키를 쳐주면 바로 입력되면서 우측에 할증값도 입력되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풍화토 스페이스 실행키, 세 번째 풍화 스페이스 실행키, 네 번째 보통함 스페이스 실행키. 자, 근데 여기서
보통함 A로 해놓은 것은 바로 보통함 A 아래 연함층이 나오고 다시 또 보통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통 위에 있는 보통함과 아래에 있는 보통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A와 B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상의 토질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고 차후에는 내역서에는 보통함 A로 통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클릭하고 연함층 실행키를 하면 연함 A로 입력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연함층이 없지만 보링홀 B에는 연함층이 위아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함 A로 구별하여 놓았고 이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연함 B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살펴 보통함 B 스페이스 입력 다시 연함 B 입력 이렇게 하여 토질층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우측에 있는 잔토 처리 값도 잔토 처리 활증 값도 자동으로 입력되고 또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수작업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보통함 A를 설정을 35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토질층에 대한 순서별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첨부된 자료 중에서 지질 주상도 이 보링홀로 사용자분께서 비교해 보시면 3번, 4번 이걸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토질층을 입력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풍화토, 여기 연암, 보통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해당 보링홀에는 풍화토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링홀 1번에는 위에 매립층이 0.7까지, 풍화토도 0.7까지니까 사실적으로 풍화토는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레벨 값이 똑같으니까 4.1, 4.1, 2.4, 똑같기 때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려 놓았느냐면 차후에 이 주상도 서피스를 입력할 때 사용하고 또한 사용자분들에게 이것을 입력하는 방법을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하여 그려 놓았고 실제로 그리지 않아도 직접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그려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주상도 서피스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대지 주위의 측량점에 대한 레벨 높이를 입력하고 지표면 서피스를 만들어 지질층에 대한 각종 치수를 산출하는데 입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을 굴착계 평면도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평면도로 전환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지표면 설정하는 명령들 중에 맨 위에 상단 측량점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설명줄에 좌측 또는 상단 측량점 중심원을 선택하세요 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여기 좌상단에 측량점 표시를 클릭하고 바로 설명줄에 나오는 것처럼 측량점의 GL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GL 텍스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여기 이쪽에가 마이너스 3.6이니까 이어지는 지표면이 여기가 두 가지가 되는데 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측량점 표시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2.4 클릭.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하고 플러스 2.86.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측량점을 클릭하고 2.86 플러스 2.86 같은 2.86. 그 다음에 다시 측량점을 클릭하고 요게 수직으로다가 경사져서 올라가는 플러스 5.56을 클릭하고 다시 우측에 측량 표시를 클릭하고 5.56 같은 레벨입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스페이스 실행키를 눌러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의 선들이 표시됩니다. 이 노란 선은 상단 쪽에 지표면 값이 연결되어 입체적으로 가상의 선을 캐드상에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단 측량점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측량 클릭하고 다시 레벨값 클릭. 우측에는 중간에 없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스페이스 실행키를 쳐주면 이렇게 다시 또 노란색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하단 측량점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측량 표시 클릭, 레벨값 클릭. 여기 플러스 6.06선입니다. 그러면 CPM은 이어진 값이 이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 클릭, 레벨값 클릭. 다시 여기서 수직으로 1m 정도 떨어집니다. 표시 클릭, 레벨값 클릭. 그래서 5.06과 같은 값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표시 클릭, 레벨값 클릭. 다시 수직으로 거의 떨어집니다. 표시 클릭, 레벨값 클릭. 여기 마이너스 0.44. 여기가 같은 레벨입니다. 측량점, 표시 클릭, 레벨값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 실행키로 쳐주면 이렇게 노란색 선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가상의 서피스 선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좌단도 마찬가지로 좌단 측량점 명령 버튼 클릭, 다음 측량 표시 클릭, GL값 클릭. 여기도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표시 클릭, 레벨값 클릭. 이쪽에 측량점 표시 클릭, 레벨값 클릭하고 다시 스페이스바로 실행키 하면 노란색 선 보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상의 서피스 선이 캐드 내부상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앞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측량점 상, 우, 하, 좌에 대한 선을 이어서 지표면 서피스를 만드는 이 명령 버튼과 사선으로 만들기, 경사진 2선으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측량점을 연결한 가상의 선이 완료되었으므로 지표면 서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표면 서피스 만들기 명령 버튼 아래에 사선으로 만들기와 경사진 2선으로 만들기 옵션 버튼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사선으로 만들기는 대지 주위의 전체 사면을 이어서 지표면 서피스를 만드는 것이고, 바로 아래의 경사진 2선으로 만들기는 대지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경사진 모양일 경우 경사진 2선의 측량선만을 이용하여 지표면 서피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경사진 2선으로 만들기로 옵션을 설정해 놓고 지표면 서피스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지 우측 부분과 여기 대지 우측 부분과 좌측 부분은 거의 경사가 없이 평평한 지형이고, 여기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경사졌다는 것을 여기 측량점을 찍을 때 레벨 값으로 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사진 이선으로 만들기라는 말 그대로 윗부분과 아랫부분, 첫 번째와 세 번째 선만을 가지고 지표면 서피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2번과 4번은 생략합니다. 그럼 여기 지표면 서피스 만들기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설정해 놓았던 가상의 선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아래 설명줄에 보이는 것처럼 4개의 지표면 폴리라인 중 경사진 2개의 선을 선택하세요. 명령처럼 첫 번째, 세 번째 선을 클릭해주면 바로 자동으로 여기 격자 모양으로 지층에 그 레벨 값에 따라서 일정한 그리드 모양의 표시가 도면에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 값에 따라서 CAD 내부상에 입체적으로 지표면의 측량점에 대한 높이값이 설정되고 저장되어서 차후에 지표면 아래의 모든 산출 수치에 대한 기준면으로 설정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하는 토금 관련 항목의 자동화 산출의 기준면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만 보이지만 잠시 후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3D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참고로다가 설명드릴 것은 여기 4선으로 만들기와 경사진 2선으로 만들기에 대한 옵션 명령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여기 4선으로 만들기에 체크해 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대지는 평지이거나 경사가 약간 비스듬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샘플 공사에서는 대지의 경사가 중간에, 여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상당히 수직에 가까운 높이 차이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도 있고, 대지 좌측과 우측의 차이가 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4선으로 만들기보다는 경사진 2선으로 만들기로 하는 것이 대지 속의 토질층을 좀 더 정확한 값으로 입체하여 자동 산출 값들도 더욱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엔 특수하게 경사진 2선으로 만들기를 하였고, 보통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지거나 약간 비스듬한 경우에는 4선으로 만들기 옵션을 체크해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또한 참고로 4선으로 만들기는 아까 2선으로 만들기에서 첫 번째 상단과 하단만 2번을 클릭하였는데, 4선으로 만들기는 첫 번째 상단, 우단, 하단, 좌단을 순서대로 4개를 클릭해주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지표면 서피스가 완성됐다는 메시지가 여기 하단에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보링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링홀을 설정하기 위하여 보링홀이 표시되고 작업범위와 지표면 서피스가 설정되어 있는 굴착계획 평면도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상도에서 설정한 토질별 순서에 대한 보링홀의 좌표 위치를 설정하고 각각의 보링홀에서의 토질별 높이를 설정하여
지층 속의 토질에 대하여 프로그램상에서 입체적으로 토질의 분포 모양의 서피스 면을 형성하여 차후에 산출하게 될 모든 산출 자료의 기초 정보가 됩니다. 보링홀은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대지의 집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지의 위치에 균형 있게 나누어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지의 사각형 형태로 보링홀의 위치를 균형 있게 설정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의 보링홀을 사각형 형태로 추가하여 배치하면 보다 정확한 입체적 토질 분포를 할 수 있고, 더불어 토질별 수량 산출 항목과 산출 수량도 더욱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샘플 공사에서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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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4개의 보링홀이 보이는데 대지에 균형 있게 배치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균형하게 배치된 게 보입니다. 그냥 산출 작업을 진행해도 되겠지만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균형 있게 가상의 보링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상단에 여기와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 두 곳에 보링홀이 없어 전체적인 보링홀의 배치가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의로 가상의 보링홀을 추가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show and hide 명령어로 지표면 서피스면을 잠시 이와 같이 숨기기 해 놓겠습니다. 좌측 상단은 바로 아래에 있는 보링홀 1번을 복사하여 여기 없는 부분에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기능키 F8번의 직교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하여야 합니다. 복사하는 중간에 F8로 직교 모드를 설정했을 때와 해제했을 때의 차이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링홀 설정 명령 버튼 아래에 있는 셀렉트와 피크 옵션 중에 피크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 좌측 중단에 보링홀 표시와 보링홀 번호를 드래그로 클릭하고 COP와 카피 명령을 주고 중심점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 우측에 보링홀과 수평이 맞는 부분에 놓고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상부가 동일하고 이것과 수직으로 동일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원래의 보링홀 1번의 보링홀과 구분하기 위하여 가상의 가상의 보링홀 1번은 다른 색깔로 구분하여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하단에 보링홀이 없는 부분에 가상의 보링홀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측 중단에 보링홀 4번을 선택하고 카피 명령을 준 후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여기 좌측 하단에 보링홀과
위아래가 비슷한 높이에다 대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링홀이 위아래와 좌우로다가 동일한 지점에 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보링홀을 잡아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지 우측에서 좌측으로 경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좌측 중단의 보링홀이 좌측 상단과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여기에 좌측 중단의 보링홀을 좌측 상단에 복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중단의 4번 보링홀이 여기 우측 하단과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우측 중단의 보링홀을 여기에 우측 하단에 복사한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보링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고 나면 실제로 보링홀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링홀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CAD 설명줄에 나오는 것처럼 보링홀 좌상단 중심점을 선택하세요처럼 좌상단에 보링홀의 중심점을 이렇게 원 부분에 갖다 대면 중심점에 원 모양으로 스냅점이 잡힌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클릭을 해주면 설명줄에 첫 번째 보링홀의 지혜값은 마이너스 3.16이라고 자동으로다가 계산된 것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스페이스나 엔터키로 실행키를 치면 바로 이렇게 1번 지혜값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설명처럼 보링홀 숫자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그럼 바로 보링홀 번호를 클릭해주면 여기 조금 전에 표시했던 해당 보링홀의 일련 번호와 GL 레벨 값이 여기 이렇게 보링홀 번호와 연관되어 표시 방식이 변경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보링홀까지 포함한 모든 보링홀에 대하여 원래의 보링홀과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좌표 위치 보링홀의 주상도 토질층을 근거로 전체 지층 속에 토질층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명령 설명줄에 다음 보링홀 중심점을 시계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라는 것처럼 우측에 보링홀의 원에 근처 가면 다시 원 중앙에 스냅점이 보입니다. 클릭을 하면 GL 값이 계산되고 스페이스를 치면 표시되고 다시 보링홀 번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고 다시 시계 방향에 원체 근처로 가면 중심점 잡히고 클릭 실행키 보링홀 번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줍니다. 원에 중심 스냅점 잡히면 클릭 스페이스 보링홀 번호 원의 중심점 스냅 클릭 스페이스 키 보링홀 번호 다시 클릭 스페이스 키 보링홀 번호. 자, 그래서 여기처럼 6개 보링홀을 마지막까지 다 해주고 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한 번 더 스페이스 키로 실행키를 쳐주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에 6개의 보링홀 선택 작업이 실행되었다는 메시지 박스와 함께 다음 작업을 실행하라는 메시지가 나면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앞의 동영상에 보링홀을 설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링홀 설정 아래에 있는 X방향 개수와 Y방향 개수는 평면도상의 보링홀의 X방향 개수와 Y방향 개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평면도에 보시면 X방향으로는 2개로 동일하고 Y방향으로는 3개이므로 Y방향에 3개로 입력해주면 바로 이 칸에 여기 Y3로 바뀐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보링홀을 근거로 주상 서피스를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입력시켜주는 설정 값입니다. 다음은 주상도 서피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앞에서 설정한 지표면 서피스를 기준으로 각 좌표 위치의 보링홀의 주상도 토질층을 근거로 전체 지층 속의 토질층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이 모양을 바탕으로 차후에 나오는 지층 속의 토공 항목에 대한 수량을 입체적으로 산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 주상도 서피스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층 주상도 테이블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것은 앞에서 평면도에 번호별로 좌표 위치를 설정한 보링홀에 번호별로 토질층의 높이 값을 설정해주는 과정입니다. CAD상에 보링홀 주상도 그림 모양의 토질층과 레벨 값을 드래그하여 입력하거나 지질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보링홀 주상도의 토질별 높이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보링홀별 토질층의 레벨 값들을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주상도 서피스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지질 주상도 테이블 팝업창에서 CAD상에서 그려놓은 지질 주상도를 보링홀별로 드래그하여 한 번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미리 그려놓은 주상도 도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토질층 입력 시에 토질층을 클릭하여 토질층을 입력하였던 그런 주상도 도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지질 주상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링홀의 토질층 분포를 기존의 단면도에 있는 지질 주상도, 단면도에 있는 이 지질 주상도를 응용하여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샘플 공사에서는 단면도상의 보링홀 지점에 대한 지질 주상도가 지질 주상도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아 단면도에 있는 지질 주상도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하여 단면도의 지질 주상도를 응용하여 각 번호별 보링홀에 대한 정확한 지질 주상도를 이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다른 공사에서는 지질 주상도가 정확히 그려진 것이 많이 있으므로 이거는 단면도에 있는 지질 주상도가 정확히 그려진 것이 많이 있으므로 그런 도면에서는 별도의 이런 주상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이용해도 됩니다. 뒤에 다른 샘플 공사에서 지질 주상도 보고서와 CAD상에 그려진 주상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런 주상도를 그리지 않고 바로 CAD상에 그려진 지질 주상도를 이용하여 드래그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층 주상도 테이블 파워창에 CAD 주상도를 보링홀별로 드래그하여 한 번에 입력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의 높이 텍스트 선택하여 테이블 작성이라는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설명 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링홀의 높이 텍스트 객체들을 선택하세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링홀 1번에 대한 텍스트를 드래그하고 스페이스 실행 키를 치면 이렇게 좌측에 입력되고 이쪽에 표시가 된 것이 보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지층과 지층 종류와 레벨 값들을 드래그하고 스페이스. 두 번째 또 들어갔습니다. 다음 세 번째 드래그 스페이스. 네 번째 드래그 스페이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보링홀별로 레벨 값들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택할 것이 보링홀이 없으니까 스페이스를 쳐주면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맨 위에 지표면 레벨 값은 반드시 0이어야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여기 지질 주상도 보고서에 보시면 여기 심도에 마이너스 값이 없이 심도만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의 깊이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서용으로 한 것이고 실제 프로그램상에는 이것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마이너스 값으로 0,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를 해놓고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이 돼야 프로그램상에서 계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주상도를 그리지 않고 지질 주상도 테이블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 즉 지질 주상도 보고서 이것을 보고 요 값들을 토질별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CAD상에 이런 주상도를 그리지 않고 지질 주상도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보링홀별 토질층 해당 칸에 해당 토질층의 심도별 레벨 값을 바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드래그하여 입력된 레벨 값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본 후에 두 번째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돼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상도 서피스 만들기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설명줄처럼 작업 영역을 설정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엔터는 PREV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Previous의 약자로 이전이라는 뜻이며 엔터나 스페이스 키 등의 실행키를 치면 전에 설정했던 범위로 설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은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앞에 맨 처음 단계에서
여기 작업 범위 설정 단계에서 설정해 놓았으므로 스페이스 실행키를 치면 이렇게 상단에 이전 영역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실행키를 치며 우상단에 영역을 잡아주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램 내부에 서피스를 만드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설명줄에 지질 주상도 서피스들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서피스 보기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3D 뷰어로 전환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잠시 후에 주상도 서피스들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3D로 토질층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맨 위의 검은색은 지표면이고 맨 아래의 검은색은 굴착조면이고 중간의 색상별 서피스면은 각각의 토질층에 대한 경계면 서피스입니다. 앞에서 설정한 보링홀 위치 좌표와 지질 주상도 테이블에 입력된 주상도 레벨 값들을 근거로 CAD 내부에 3D로 입체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체적 서피스면 모델링을 근거로 지층 속으로 관입되는 포스트 파일, 사이드 파일, CIP 파일, LW 그래프팅 등의 천공 수량 등을 토질층 별로 구분하여 수량이 산출되고 또한 여기 7번 탭의 토질층별 굴토량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7번이 굴토량 산출 탭입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굴토량 산출되면 굴토량 산출 엑셀 파일에서 토질층별 색상도 표시되어 색상별 토질층의 종류도 알 수 있습니다. 토공사는 산출 항목들의 토질층별 종류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이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도 많이 날 수 있으므로 여기 보이는 토질층별 서피스 모델링은 상당히 중요한 산출 근거라는 것을 사용자분들께서 아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2번 지층 주상도 탭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이는 2D로 복원이라는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평면도로 돌아갑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드래그하여 입력된 레벨 값들과 주상도 보고서의 토질층의 심도 값을 비교해 보면서 두 번째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주상도 서피스 명령 버튼을 클릭하여 지질 주상도 탭을 띄우고 다시 주상도 보고서를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 주상도 보고서를 보시면 매립층이 심도가 0.7까지 내려갑니다. 즉 매립층의 두께가 0.7m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위에 0부터 0.7까지가 매립층의 두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표면 맨 위에 보링홀 번호별로 지표면은 0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립층 0.7이었으므로 여기 매립층 값을 마이너스 0.7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풍화 암층은 3.5까지 내려가므로 풍화 암층은 마이너스 3.5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있는 풍화토는 1번 보링홀에는 나오지 않지만 2번 보링홀에는 매립층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립층, 풍화토, 풍암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보링홀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없지만
요 위와 동일한 마이너스 0.7과 동일한 값으로 마이너스 0.7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풍화토 차이가 없으므로 두께 차이도 없고, 그러므로 풍화토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원칙들을 지켜주어야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계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풍암 3.5까지 입력했으므로 풍암 3.5까지 입력했으므로 다음에 보통함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보통함이 8.7이므로 마이너스 8.7로 입력을 했고, 그 아래 또 보통함이 마이너스 20으로 입력했습니다. 여기 보통함이, 여기 보시면 보통함이 마이너스 2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통함 마이너스 8.7까지, 두 번째 보통함은 마이너스 20까지 이렇게 구별을 A와 B로 구분을 해서 입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함 A와 보통함 B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다가 위층과 아래층의 토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산이 착오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보링홀 여기 보통함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A와 B로 구분하여 입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역에서는 보통함으로 그냥 합쳐져서 직계표와 내역세 계산돼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함 A도 마찬가지입니다. A, 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함층이 15m까지 나오므로 마이너스 15로 입력했고, 그 다음 1번에는 없지만 보링홀 2번을 보면 이렇게 연함층이 여기 한번 나오고 두 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중간에 보통함을 끼고 위와 아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연함층이 여기와 여기가 구분되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링홀 1번에는 연함층이 없지만 아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와 여기 똑같이 입력한 거와 마찬가지로 연함층 보링홀 1번의 연함층 B에도 위와 동일한 값으로 마이너스 20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링홀 연함층 B는 두께 차이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계산의 착오만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길고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토질층은 전체 보링홀에 대한 조합을 하여서 가장 많은 토질층을 입력하는 것을 여기 맨 처음 여기 지질 주상도 설정에 토질층 설정할 때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원리만 아신다면 요 주상도 보고서를 봐가면서 요 원리만 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링홀 2번까지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링홀 2번에 가서 보면 보링홀 2번에 맨 처음 토질층은 매립층 0.8까지므로 보링홀 2번에 매립층 마이너스 0.8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풍화토층 3.8, 풍화토층 3.8, 그 다음에 풍암층 4.2, 풍암층 4.2, 그 다음에 풍암층
아래에 있는 보통함층은 보통함 A층은 보링홀 2번에는 없으므로 동일하게 4.2, 4.2로 마이너스 4.2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연함층. 근데 여기 보링홀 2번에는 여기 연함층이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연함층 A에는 7.0이므로 여기 마이너스 7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보통함층 18.0,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연함층은 20.0, 그래서 연함층 B는 20.0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토공사 수량 산출 해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만 해보고 연습해 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요 원리만, 아까 말씀드린 원리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추가로다가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링을 1번부터 입력하다 보면 보링을 2번, 4번까지의 토질별 분포를 알 수 없어서 간단하게 연습장에 도면의 주상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고 보링홀 1번부터 4번까지 토질층의 순서 및 유무에 대한 분포를 파악해 본 후에 직접 1번부터 차례로 입력을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몇 분의 시간이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실수도 없이 입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CAD상에 주상도를 그리는 시간도 CAD를 아주 익숙하지 않으신 분만 아니라면 실제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에 설명용이라고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안에 무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설명용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래쪽에 설명용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위와 똑같이 다 그려 놓았고, 두 번째는 안에 무늬도 없고, 세 번째는 기둥 보링홀 기둥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도에 이것을 복사해서 적당하게 긴 거 잘라내고 적당하게 그려본 것입니다. 자, 그럼 우상단에 모드 지우기 명령 버튼을 클릭해서 레벨 값들을 전부 삭제를 하고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피 텍스트 선택하여 테이블 작성 명령 클릭하고 드래그 스페이스, 두 번째 거 드래그 스페이스, 세 번째 보링을 드래그 스페이스, 네 번째 드래그 스페이스. 자, 이렇게 하시면 앞에서 입력했던 값과 여기 이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입력했던 값과 여기에 이렇게 다 생략하고 필요한 것들 네 가지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텍스트만 남겨두고 드래그한 값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상도를 보고 그냥 여기에 바로바로 입력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연습장에 이런 모양을 그려보는 방법도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함으로 이렇게 그려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주상도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본 다음에 최종으로 레벨 값들이 토질별 레벨 값들이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고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드래그하여 입력하는 것도 편리하고 실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공사 수량 자동 산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토질 순수와 레벨 값이 잘못 입력되면 토공사 수량에 오류가 많이 생겨서 수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의 차이도 크게 날 수 있으므로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연습장이나 캐드상에 주상도를 그려보고 입력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반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서는 음수값이 없이 되어 있지만 입력할 때는 음수값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링을 1번에서 4번까지 토질별 종류 텍스트는 동일하므로 실제적으로 없는 토질층은 위와 동일하게 입력하여 실제적으로 0이므로 프로그램에서 0으로 계산되는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도 3번하고 4번 보링홀에 대한 레벨 값도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 주상도와 주상도 보고서와 여기 캐드 주상도 보고서를 보고와 입력된 값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질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지표면 가상선과 지층 속의 토질층별로 가상의 입체적 서피스면을 설정하여 이후에 나오는 토공사 흙막이 관련 수량을 토질별로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바닥 레벨 입력은 메인 굴착 저면에 가장 높은 부분의 레벨 값을 입력하며 입력된 레벨 값을 기준으로 굴토량 산출의 근거가 되며 또한 다운된 부분의 굴착면과의 단차의 설정을 통해 다운된 굴착면에 대한 굴토량 자동 산출의 근거가 됩니다. 바닥 레벨 값을 보기 위하여 평면도를 보면 여기 가장 높은 부분이 GL 값이 16.51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20.21이므로 바닥 레벨 입력은 높은 부분인 마이너스 16.51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7번 굴토량 산출 시에 다시 나오니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뒤에 7번 탭의 굴토량 산출 시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GL0은 EL 얼마 메타라는 표시된 것은 GL0 레벨이 EL로 얼마인지 차이 값을 표시해 GL과 EL이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적으로 호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GL 값으로 입력하게 되므로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간혹가다 EL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때 GL0과 EL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주상 보고서 같은데 계산하여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피스 확장 명령 버튼은
설정된 대지의 작업 범위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출입구등을 만들 때 어떤 설계 변경 등이 생겼을 때 작업 범위 서피스를 확장하여 추가된 부분도 더불어서 산출 작업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많이 사용될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상계에서 이렇게 언급한 작업 범위에 대해서만 주로 사용될 것이고 특별히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우측에 서피스 데이터 삭제 명령 버튼은 왼쪽에 있는 서피스 확장 버튼으로 커버가 안 되는 약간 넓은 범위의 서피스를 새로 생성해야 되는 설계 변경 부분이 발생했을 때 서피스 데이터를 삭제하고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서피스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hide and show 명령 버튼은 지금 했던 대로 hide 하면 서피스 명령들이 숨겨지고 show 하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 평면도에서 다른 작업을 할 때 격자 모양의 선들이 약간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작업을 하기가 곤란할 때 이렇게 하이드를 해놓고 다른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아랫부분에 있는 회색 바탕의 명령어들은 본 토공 산출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로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설명드리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공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토공 산출 항목과 수량 산출을 쉽게 자동으로 하기 위한 기초적인 설정 작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후에는 여기서 설정된 기초 작업을 바탕으로 다음 3번 탭의 동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토공 산출 항목과 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